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정 팀장님, 너무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귀여워. 음, 날로 날로 더 이쁘지는 것 같노, 어떡해. 응? 아, 국장님이 다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쁘게 앉아 계시는 분은 앞에 성만 보여가지고 제가 이름을 이름이 안 나와서 제가 이름을 못 부르겠어요. 나온 사람은 몰라요. 아니, 그 뒤에 성만 보여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또 부르면 또 실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일찍 이렇게 예쁘게 딱 앉아 계시는데. 이현영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영사님. 네, 박춘영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문희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입금하려고 입금하려고요? 한다. 무슨 입금을 하시길래 그렇습니까? 명철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입니다. 김순옥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이름을 못 불렀어요. 이름 이거 불러드리는 것도 네. 한 분 불러드리려고 하면 다 부를 각오를 해야 돼요. 괜찮아.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래요? 예쁘게 얼굴만 보여주시면 역시 능력자십니다. 충분히 다 불러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예쁜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김미진 사장님, 반갑습니다. 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금순 사장님, 반갑습니다. 정동숙 사장님, 어서 오세요. 유호경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요. 하면 45,000원 해주는가 몰라. 하여간 괜찮아요. 뭐, 떼시는 게 나아요. 그걸 얻으면 뭔데. 떼고 하시는 게 더 나으세요. 이렇게 그냥요? 네, 더 선명하게 들리세요. 아, 그래요? 자, 시작이 되면 음소거는 확인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예쁜 얼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김성희 사장님 맞으시죠? 성희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9시 5분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속속 들어오시니까 또 먼저 들어와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월요일 기초교육 미팅 진행을 맡은 박연조 인사드립니다. 네, 모두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실제로 잘 만날 수는 없어도 이렇게 줌으로 항상 보니까 직접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기초교육 미팅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내가 세워야 될 목표와 또 결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의 시작, 실무적인 강의, 명단 작성부터 복제까지 오늘도 정말 중요한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도 다시 메모를 하시면서 새기면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스폰서이신 멋진 리더 이상수 국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터미의 꿈돌이 샤론 로즈 마스터 이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PPT를 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단 작성, 초대, 사업 설명, 후속 관리, 상담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명단 작성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자, 명단 작성은요, 이제 결단 결의가 됐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애터미 점포 없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샵인샵 아니고서는 샵이 이제 잘 없는데 보통 가게가 있다면은 가게를 목 좋은 곳에 딱 이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손님들이 지나다니면서 오잖아요. 보통 이게 점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오픈 딱 하자마자 이제 개업 딱 하자마자 매출이 바로 발생이 됩니다. 애터미는 매출을 개업을 딱 한다고 했을 때 먼저 개업이 뭔가요? 내가 애터미를 해야겠다 딱 마음먹은 순간 개업이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개업했다고 해서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딱 시작했는데 그 누가 알아서 막 그 갖다 주시는 분 막 갖다 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 있던가요? 잘 없죠, 그죠?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무슨 필요하다고 갖다 달라고 하거나 뭐 알아서 연락 오면서 애터미 매출이 발생되도록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일이 진행이 되려면은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명단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뭐 혹은
정말 타지에서 살다가 와서 이 동네에 아는 사람 전혀 없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단이 있어야 되는 게 답이라면은 명단을 만드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단을 최대한 적어 보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아는 사람을 일단 종이에다가 다 적으세요. 여기서 모두들 다 똑똑하시기 때문에요. 어떤 꾀가 나오냐면요. 어차피 안 찾아갈 건데 싶으면은 안 적습니다. 그쵸? 그리고 잘 안 써줄 것 같은데 생각하면은 또 명단에 안 적습니다. 좀 부정적인데 혹은 얘는 되게 까칠해 이러면 또 안 적어요. 그리고 거리가 되게 먼데 집이 되게 멀어 그러면 또 안 적어요. 또 이 친구는 되게 잘 살아서 이런 거 관심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안 적어요. 또 이 친구는 되게 삶이 어려워서 제품 같은 것도 못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또 안 적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연락 안 한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애터미 한다고 연락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또 안 적습니다. 자, 종이에 몇 명 적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에 적을 사람이 없습니다. 몇 명이냐? 딱 10명, 20명 정도 적습니다. 그 중에서 적힌 사람 누구냐면 지금 잘 만나고 있는 지인들, 가까운 친구들이나 동네 언니나 그리고 가족들, 그죠? 이렇게 다량 적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잔인해요. 사장님들의 예상과 정반대로 사장님들이 명단에 적을 만한 사람들이 제일 잔인합니다. 거절도 세게 하고요. 일부러 상처 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애터미 같은 이렇게 찐하게 사람을 찐하게 만나보는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깊게 내면을 인문학적으로 배워가면서 이렇게 대해본 적이 잘 없잖아요. 가족들 뭐 근데 돈을 버는 관계 이런 걸로 그렇게 깊게 가져본 경우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가깝고 내가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나한테 거절을 하고 이 정도로 나한테 상처를 주는데 지인도 아니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나한테 더 무섭겠다, 더 잔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다운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명단에 적을 만한 사람들이 더 거절을 잘합니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할 만한 사람, 못할 사람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다 적으시면 됩니다. 자, 아는 사람을 적으라고 했지 친한 사람 적으라고 안 했죠. 아는 사람을 적으라고 했지 사업할 사람, 사업 잘할 사람 적으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에 경비씨 아저씨가 뭐 한 8분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비씨 아저씨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 수준이면은 아는 사람입니다. 경비씨 아저씨를 왜 안 적느냐면요. 안 찾아갈 거라서 안 적는 거예요. 근데 왜 경비씨 아저씨 안 적어요?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요. 배우긴 배웠는데 그거를 전혀 실천을 안 하는 상황이 됩니다. 건너뛰어 버리죠. 자, 경비씨 아저씨 1동, 2동, 3동, 4동, 5동 아저씨 다 적어야 되고요. 격일로 근무하시잖아요. 그 다음날 근무하시는 분까지 하면은 뭐 아파트 5동까지 있다고 하면은 10분이 계시겠죠. 제가 사업 처음 할 때 저기 시구아시에 있는 롯데아파트 살았는데 거기 경비실 5개 있었거든요. 자, 아는 사람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박한원 본부장님께서는 목욕탕에 계시는 분들을 이제 다 찾아갔어요. 근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 특징이 그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은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분들의 서로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크랜드 하시는 분은
뭐 파크야 이렇게 부르고요. 시티레이디 하시는 분들은 시티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 몰라도 그냥 가게 상호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친한 언니 동생이 되는 거죠. 그 목욕탕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 이름 몰라도 적으셔야 됩니다. 시티, 뭐 파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단이 재산이거든요. 우리가 출발선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명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출발선상 자체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10바퀴를 달리기 시합을 해야 되는데 한 3바퀴 이미 돌았는 상태에서 시합하면은 훨씬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명단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초기 사업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굉장히 이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명단이 없으면 명단을 만드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명단에 굉장히 욕심을 내셔야 되고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최대한 많이 적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명단을 적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정말 뭐 한 5년 이 정도, 저 그 당시에 저 나이에서는 5년 정도 연락 안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연락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다시 연락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지, 명단에서 빼거나 이런 건 안 했어요.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명단을 꽉 채우라고. 그러면 5년 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다 적었자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100점 100패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비밀은 안 가르쳐 드립니다. 왜냐? 스스로 찾아야 돼요. 저는 다 연락했어요. 싹 다. 자, 양치할 사람을 적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안 친해도요, 내가 어차피 이거 한다고 하면요, 칫솔 한 통 정도는 예의상이라도 사줄 수가 있어요. 그 가격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다 놀래잖아요. 아이고, 가격이 왜 이렇게 싸지? 뭐 별로 좋지는 않겠지. 그런데 이거 한다고 하니까 이거 정도는 사주자 해서 샀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 칫솔 하나 정도는 누구한테나 다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양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해서 명단을 써보세요. 200명은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는 사람 200명을 채우시길 바래요. 이거를 건너뛰고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요. 정말 이거를 한번 200명을 채워보세요. 초기에 200명을 못 채우겠으면 일을 하면서 뭐 정육점 이모, 집 앞에 미용실 이모 다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평소에 별로 친절하게 인사도 안 했거나 이렇다면 그간의 인생을 반성하면서 만날 때 인사라도 밝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사람 산다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두루두루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는 다 그쵸. 아는 척 잘 안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심지어 인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먼저 인사하고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요, 명단을 만들어야 된다면은 나를 바꿔야 돼요. 내 집 반경 5km 내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요, 집 반경 500m로 정해보세요. 500m 안에서 정말 빡빡하게 아는 사람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은 명단이 이제 별로 없는 분들도 200명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인맥이 너무나도 없는 사람도
200명을 적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200명을 적었다면 이제 좌우로 이 사람들을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100명, 100명이 되겠죠. 이분들을 좌우로 나눌 때 우리가 서로 인맥이 겹칠 수 있는 분들끼리 좀 묶어서 우측으로 또 혹은 좌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입을 하죠. 친정 식구, 시댁 식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친정 식구, 시댁 식구 다 묶어도 괜찮고요. 그죠? 근데 뭐 초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요렇게 나누기는 조금 뭐 나눠도 큰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뭐 동창회도 하고 자주 만남이 많다면 나눠버리면요 여기서 계속 파생되는 다른 친구들이 서로 계속 찢어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가입을 잘해야 되는데 그 가입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분류를 잘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가입해놓고서 나보고는 똑바로 하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되게 곤란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을 잘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친구, 뭐 중학교 때 친구 뭐 관계 없다면 중학교 때 친구는 또 왼쪽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먼저 가입시킬 사람을 적어봅시다. 먼저 누구를 먼저 가입시킬 것인가? 대체적으로요, 친한 사람, 가족들 이렇게 먼저 가입이 됩니다. 저도 가족이랑 친구들을 가장 먼저 가입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뭐 리더감이 될 만한 분들을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먼저 가입되면 좋은 이유, 우리 4번째 시간 혹은 또 3번째 시간에 혹시 안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무한 단계잖아요. 그래서 가입이 쭉 내려가기 때문에 먼저 가입돼 놓으면은 훨씬 좋겠죠. 한쪽 라인이라도 점점 커지니까요. 실제로 저는 제 친구 중에서 사업을 절대로 안 할 것 같은 친구들도요, 3년 뒤에 5년 뒤에 혹시 하게 될지도 모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5년 뒤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나에 사업 시작하자마자 한쪽에는 뭐 국장, 팀장 이렇게 나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입을 해준다. 이 먼저 가입을 해주는 거죠. 내가 생색을 낼 만한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가입을 받으러 간다 하면은 내가 뭔가 받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요. 이 200명을 나눠서 100명씩 쫙 한번 순서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찾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찾아갈 때 너무나도 떳떳하고 너무나도 자신감이 넘치고 너무나도 그 상대방을 위해서 가입을 해준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너무나도 진심이기 때문에요, 그 말이라는 게 힘이 엄청 강해지는 거죠. 설득력이 엄청 생겨버리는 거죠. 가입을 안 하려는 분들도요, 가입을 일단 해놓으세요. 일단 해놓으세요. 가입한다고 해서 가입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가입해 놓으면요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안 쓸 건데 가입 뭐하러 하노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써도 좋으니까 가입하세요. 가입을 일단 시켜야 되잖아요. 가입을. 그 가입하고 나면 이제 쓰라고 하면 되잖아요. 동시에 쓰고 가입까지 하고 다 한꺼번에 얻으려고 하면 힘들지만 안 써도 되니까 가입하라고 하면 또 가입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시켜준다는 그 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나 많이 강하게 어필을 해서요, 가입은 걸리면 다 가입이 돼요. 요즘에 가입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가입이 많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시간이 조금 가입시킨 데 있어서 연장이 될 뿐이죠. 가입이 어렵진 않아요.
가입이 되어 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런 교육조차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균형 잡힌 삶, 인생 시나리오 강의. 그거 설명하실 수 있냐? 그 강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한다면 그 강의를 안 본 거와 같습니다. 누구는 겨우 1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강의가 어떤 내용인지. 누구는 5분 설명할 수 있고, 누구는 30분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어떤 분들은 균형 잡힌 삶 인생 시나리오 강의 1시간 동안 들었으면서 한마디도 안 나와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거는 전혀 안 본 거랑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전혀 안 본 거랑 같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기초교육과정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애터미 상식을 알려주는 이런 강의조차 안 듣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요, 그런 분들에게 전달받은 분들은 자기도 모르면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달받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애터미를 더 몰라요. 자, 그러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진 거예요. 성공할 수 없는, 반드시 성공 못하는 운명에 놓여진 거예요. 그런 스폰서를 만나게 되면. 근데 그런 분들이 90%입니다. 사업자 중에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이 잘 돼 있거나 뭐 그런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요, 그분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탈퇴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 탈퇴되는 날짜를 달력에 기입해 놓고 알람에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알람 설정해 놔가지고요, 캘린더에 알려달라고 딱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와서 회원가입을 그때 시키면 됩니다. 6개월 뒤에 재가입을 할 수 있다면요,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고충은 있지만 가입이 어렵지는 않아요. 가입이 어렵다고 변명하시는 건요, 변명이 먹히지가 않아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입이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 자, 회원가입을 사장님들은 받으러 가고 계십니까? 회원가입을 해주러 가고 계십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건요, 표면적으로 가입을 잘 시키는 분 있죠. 그분은 가입을 해주러 가는 분입니다. 근데 가입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거는 가입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이 보상 플랜, 수익 구조, 바이너리 마케팅, 무한 누적, 무한 단계, 상한선 있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요, 잘 이해가 된다면요, 회원가입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회원가입에 환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체질상 회원가입이 별로 욕심이 안 나. 그게 체질이 아니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수익 구조에 대해서. 회원가입 시키는 사람마다 내 건데,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인맥이 다 내 건데, 그 한 명을 놓치게 되면은 그 사람 뒤에 있는 100명, 200명을 놓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욕심이 안 난다는 건요, 몰라서 욕심이 안 나는 거지, 알면은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회원가입 시키면서요, 버럭버럭 할 때도 많아요. 많이 참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싸웁니다. 회원가입 안 하는 분들 보면요, 억장이 무너지고요, 천장이 무너져가지고요, 싸웁니다. 왜 안 하려고 하냐고 막 싸워요. 그럼 그분 나름대로 다 이유가 맞겠죠. 안 할 건데 회원가입을 뭐하러 하며, 별로 안 쓸 건데 회원가입 뭐하러 하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PV 필요 없으니 PV 니한테 올려도 되니까 나 회원가입 안 하고 쓸게, 이런 분이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막혀버리시면요, 한 번은 막힐 수 있어도요, 2번, 3번은 막히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 번 그런 말을 들었다, 다음에 그런 말을 또 듣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다시 준비를 하시고 다듬어야죠. 포인트 니한테 올려라. 나는 포인트 회원가입 안 쓰고 그냥 니한테 전화해서 써도 되지? 이 말을 한 번 들을 말이 아니고요, 계속 들을 말이고, 또
사장님들의 파트너가 앞으로 계속 듣게 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막힌다면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설득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아직도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지금 긴가민가한 상태니까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흔들리는 상태인 거예요. 무조건 설득해야죠. 저는요, 참으려고 해도 막 자꾸 버럭버럭 나와요. 많이 싸워요, 아줌마들이랑. 회원가입 하면 상대방이 하니까 좋단 말이죠. 안 하려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요, 안타깝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노후주비가 빵빵하거나 그러면은 별로 안 불쌍한데요. 지금 어렵고 또 노후 준비 잘 힘들잖아요. 그게 노후 준비까지 됐다고 하더라도요, 자녀들한테 아예 해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냥 가입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자, 그래서 찾아가는 순서, 내가 누군가한테 먼저 찾아갔어. 첫 번째로 찾아갔어. 그러면 그분을 그만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먼저 찾아가 준 이유는요, 먼저 가입시켜 주는 이유는 그만큼 그분을 위해서 찾아가 줬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분은 모르겠죠. 그분은 고마워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를 첫 번째로 가입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이 몰라도, 그분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도 내 마음 안에서는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요, 나의 브랜드 가치가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떤 친구한테 딱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매정하게 거절하더라고요, 회원가입을요. 그래서 이것저것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너한테 먼저 찾아왔는데 가입을 좀 해라. 나 그 다음에는 쟤한테 갈 거고 저 친구한테 갈 거다. 그 친구들보다 먼저 가입시켜 주려고 굳이 내가 기차 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설득에 한번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 제가 상처받거나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쭉 다 가입시켜 놨어요. 그 친구가 제 밑에 가입될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내가 먼저 선심을 써서 찾아가 줬는데 결국에는 제일 먼저 가입될 친구가 제 밑에 가입되게 되겠죠. 그래서 네 운명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또 다른 친구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30명 가입하고 나서 가입이 됐어요. 명단을 작성하시면요, 그리고 스폰서님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스폰서가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그분은 어디 사세요? 그분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그분은 취미가 뭐 어때요? 직업이 어때요?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심플하게 그분이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다가가면 좋을지, 혹은 화장품 위주로 다가가면 좋을지, 혹은 수익구조, 돈, 사업적으로 다가가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감각을 이렇게 세워봅니다.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다가가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좀 설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려줘요. 이분은 얼마 전에 또 아프기도 했고, 그러니까 건강에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이미 먹는 건강기능식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짜린지, 어떤 회사 걸 먹고 있는지, 어떤 제품 먹고 있는지 한번 다음에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보고, 애터미 거는 어떤 가격이다, 애터미 거는 그거보다 이런 점이 좋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다가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비싼 화장품과 그런 것들을 갈바닉 같은 거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피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애터미
애터미 걸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죠. 혹은 좀 가정 경제가 좀 힘들어져 가지고 화장품도 뭐 로션 한 개만 쓰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아예 먹을 엄두를 못 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에게 제품을 자꾸 어필하게 되면은 부담만 자꾸 가중될 뿐이죠. 뭐 치약 칫솔 정도는 괜찮겠지만요. 뭐 이제 그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그 정도를 써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요. 치약 칫솔 정도를 권해주면서 동시에 사업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수당. 꼭 그분이 전 제품을 다 써야지 소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내 제품 가져가서 일주일 정도 체험시킬 수 있으면 써보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제품 살 여력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에게는 샘플링을 아끼지 않아요. 화장품도 많이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런 거 써봐야지 좋은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소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수당을 한 달에 뭐 20만 원이라도 30만 원이라도 번다면 많은 분들을 이제 그분 뒤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이제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화장품, 피부 미용, 건강, 그리고 수당.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딱딱 끊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품을 설명해도 수익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도 반드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중의 차이.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설명하고 돈 되는 이야기 조금 설명하고 그리고 제품 설명 조금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비중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이분은 건강식품 쪽으로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분은 뭐 화장품 쪽으로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딱딱 끊어가지고요. 너무 그 답안지 찾듯이 그렇게 하면은 정답이 없는데 이게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 비중 차이 뭐 10%, 20%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요. 내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1시간의 시간이 있다면은 뭐 보상 플랜 30분 설명하고 뭐 건강기능식품 30분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뭐 두정의 머리카락이 별로 없다 이러면은 이제 무슨 제품을 써라고 권유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나오잖아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그리고 뭐 이제 관절 쪽으로 안 좋거나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손가락 관절 같은 거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 뭘 권하면 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뭐 방광염이 심하거나 아주 효과적인 거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다가갈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아요. 무작정 내가 뭔가 취하기 위해서 다가가면요 굉장히 어렵고요. 그분에게 필요한 거를 찾으려고 하면요 다가가는 게 상당히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스폰서의 이제 산전수전 경험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보험하신 분을 지금까지 많이 만나봤는데 보험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제품은 많이 써주더라고요. 근데 보험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애터미 하시는 분에게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고객 관리를 잘하든 못하든 다른 애터미 하시는 분들 것도 써줘야 되잖아요. 그분 입장도 맞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뭐 꼭 만나봐야 몇 명이나 만나봐야지 알 내용들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말해주게 된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굳이 상품을 한 개 가입하면서 뭐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비춥니다. 식당 같은 곳 가서요. 뭐 이제 예의상 밥도 먹어줘야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뭐 물론 이제 식사를 해야 된다면은 하시면 되는데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하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거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요. 옷가게 가가지고 옷 한 벌 사주면서 하는 거. 옷 다른 데서 사고 만약에 옷을 안 산지 좀 오래됐다 그러면요.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자, 절대로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애터미 안에서 기브 앤 테이크 하세요.
수당을 한 개라도 더 맞게끔 해주면은 그분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여러분들을 어필을 해야 되지, 관계를 잘 가지기 위해서 돈을 쓰는 쪽으로 하는 것은 너무 쉬운 방법인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들어가는 대신 되게 쉽고 간편한 방법이죠. 그 우리의 몸은 간편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디서 만나면 돈을 자꾸 쓰게 되죠.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요, 복제도 힘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제품을 또 나눠줄 수가 있고 샘플링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수당을 발생되게끔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수당을 더 작게, 더 빠르게, 더 자주 발생되게끔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수익이, 그리고 그 수익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고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떤 식당에서 만나서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 만나서 미팅을 하다 보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길 가게 되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이제 팔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참 좋구나. 파트너분 또 팔아주기도 하고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파트너가 나오면서 또 식당 하시는 분이 또 나와요. 근데 왜 저기서만 하고 여기서는 안 하냔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파트너예요. 또 그 식당 하시는 분의 파트너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 스폰서 식당에서만 자꾸 미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파트너 식당에서 하려고 하면요, 또 속이 좁은 스폰서는 또 파트너 또 시기합니다. 또 여튼 참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안에서도 줄 게 참 많아요. 그것이 복제가 잘 되는 길이고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단의 양과 그 사람들의 질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여건이랑 기량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맞춤형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뭐 사람마다 뭐 수준이 다르고 이런 걸로 질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 자녀가 딸이 3명이다 이러면은 그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샴푸 떨어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 거기다가 다음에 만났더니 따님들이 이제 머리카락이 다 길어, 허리까지 내려. 그러면 이제 샴푸 떨어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아주 골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화장품도 엄마가 한 개 사놓으면요, 딸들이 다 같이 써버립니다. 후후 까봐져요. 3배, 4배로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 파트너의 수준에 맞춰서, 기량에 맞춰서 안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단을 작성하려고 애를 쓰면서요, 이 중요성을 알면서 또 이것을 또 파트너에게 내가 이렇게 했노라 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이 시간을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요,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어떤 목표가 없거나 뭐 이러면요, 시간이 한정없이 고무줄처럼 쭉 늘어납니다. 이제 그만 늘어날 것 같은데 또 잡아당기면 고무줄처럼 더 늘어나요. 계속 늘어납니다. 고무줄이 질기죠. 그죠? 우리가 그 고무줄처럼 시간을 써버리면요,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뭐 아무도 회초리 안 들잖아요.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뭐 문제 안 되죠. 내 스스로가 굉장히 나를 타이트하게 쪼아대야 됩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3년 걸릴 거를 1년 만에 혹은 6개월 만에 이렇게 줄여버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제가 사업을 아주 집중해서, 아주 집중 몰입해서 했던 시절에 그 일주일이요, 그 일주일을 집중 몰입 안 할 때는 3개월치 노력을 일주일만 해버립니다. 우리 파트너 사님들 중에서 많이 경험들 하셨는데요, 똑같은 사람인데 집중 몰입할 때, 그리고 정말 명단 작성을 해서 혹은 명단 작성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때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했을 때, 그냥 했을 때랑 같은 사람인데 10배 이상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능률 차이가 엄청나지 않나요? 명단 작성했으면 이제 그분을 초대를 해야 되겠죠. 초대는 만남을 위한 초대가 있고요. 이제 만나서 하는 초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만남을 위한 초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화를 안 하고 누구를 만날 수가 있나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다짜고짜 집에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같이 사는 식구들 뭐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해야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때 만남을 가지자고 하잖아요. 만나자, 뭐 내일 카페에서 만나자, 혹은 다음 주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 애텀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때 애텀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전화로 만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화로 설명을 너무 잘하니까 만나서 설명하자고 하니까 뭐 또 전화로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전화로만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부작용이 되죠. 장점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애쓰지만 만나는 게 좋죠. 조금 더 에너지를 써야 되지만요. 이런 경우는 뭐 거리가 굉장히 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굳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는데 전화로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할 경우는 만남의 기회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 왜 만나려고 하는데 물어봤을 때 애텀 이야기 하려고 한다 딱 말해주잖아요. 나 애텀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나 그거 안 할 거기 때문에 만나지 말자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화로는 사업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제 만났을 때 사실은 내가 애텀 이야기를 만났거든. 그때 바로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서 요렇게 언제 말할까 타이밍을 재다 보면요. 집에 갈 때까지 말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냥 만나고 나면은 바로 그냥 본론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이제 요령껏.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말을 하면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인데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 아까 전에 그런 것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크게 느꼈는 부분 있죠. 그런 걸 설명을 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하시면서요. 매듭은요. 그 다음은 매듭은 가장 중요한 게 애터미를 더욱더 비전을 볼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또다시 재초대를 해야 됩니다. 연결해서. 자, 그래서 설명을 아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기회가 온다면은 회사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회사가 지금 대단히 지금 큰 회사가 되었죠. 이미 믿고 자시고 할 게 없는 눈으로 아예 드러나 있는 대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뉴스 자료가 참 많아요. 회사에 대한 뉴스 자료. 다들 이 뉴스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그 뉴스를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분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분에게 얻을 수 있는 신뢰라는 게요. 막 말빨이 엄청나게 좋으면 안 써도 되겠지만 보통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안 해보셨다면. 자, 그리고 경영자에 대한 자랑할 거리들이 참 많죠. 요것도 자료들이 참 많아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것들 회장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장님들이 우리 이제 창업자 박한길 회장님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없다면요 강의를 지금 안 보신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 보통 우리가 정말 회사를 볼 때요 CEO가 거의 전부예요.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CEO의 판단에 의해서 회사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거든요. 정말 좋은 회사, 망해가는 회사. 그 CEO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 경영자가 어떤지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고 사업을 시작하면요. 그것도 순서가 참 안 맞아요. 내가 이걸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경영자에 대해서 잘 공부를 안 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영자에 대해서 무슨 말이 할 게 그렇게 많아요? 물어보면요. 그것은 강의를 안 봐서 그렇습니다. 꼭 봐야 되겠죠.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회사 선택의 4가지 기준, 그리고 생존 속도 균형. 박한기 회장님께서 직접 하신 강의가 있습니다. 요거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한번 반드시 꼭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요. 꼭 노트 해가면서 보세요. 자, 그 제품은 우리가 주력으로 할 제품이 한 20가지 정도 돼야 됩니다. 많을수록 뭐 좋겠지만요. 능력이 된다면. 근데 20개 정도라면 우리가 주력으로 할 제품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자,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좀 공부가 필요하고, 또 유튜브에서 그런 성분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 기술 같은 것들은요,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 기초적으로 이제 제품 강의에서 많이 알려주잖아요. 근데 제품 강의는 가장 큰 뭉뚱뭉뚱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게끔 법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제품 강의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하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제품 강의에 대해서는 이 성분이나 이런 것 위주로 조사를 하면요, 할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강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수익 구조, 요거는 정말 많이 설명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설명을 해보면 깨달을 거예요. 그분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대답해 주려고 했더니 내가 잘 몰랐어, 사실은. 설명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될 거예요. 뭘 모르는지. 근데 설명을 안 하고 있으면요, 정말 계속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스폰서가 되고 나서 너무 기본적인 건데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죠? 수익구조 설명은 많이 해보시면서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쳐 보면서 또 계속 강의를 들어봐야 늡니다. 절대로 계속 듣고만 있는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늘어요. 계속 들었던 것만 들리거든요. 한번 난감한 상황에 놓여봐야 돼요. 설명했는데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사장님들 한번 지금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지금 상대방입니다. 나 얼마 전에 바이너리 마케팅 하는 친구 만났는데 거기도 무한단계라더라. 그리고 무한누적이라더라. 너것만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아니고 다른 데도 바이너리 마케팅 무한단계 무한누적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내용은요, 제가 강의에서 항상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죠. 근데 거기서 잘 준비가 안 되면요, 뭐라고? 우리만 무한단계 바이너리 뭐 그거 아니었어? 자, 여기서 한번 난감함을 당해보면요, 그 다음에는 준비가 잘 되겠죠. 그죠? 근데 늘 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설명,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어떤 속임수가 있는지, 애터미는 왜 진또백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 계속 듣고만 있을 때는 그게 귀에 안 들어오고요. 스폰서한테 말해요. 그런 설명 해준 적 있냐고. 그런데 이제 새롭게 들릴 겁니다. 똑같은 강의인데요. 설명을 계속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부정적인 가까운 사람한테 계속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 부작용은 좀 있지만 그런 분들은 자꾸 따져요. 계속 따져요. 계속 따지고요. 그때 수긍을 해도 다음에 어디서 또 알아와 갖고 또 따져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한 명쯤 있으면 좋은 게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번 내가 난감함을 한번 당해보죠. 그러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걸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래 가치.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기 때문에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정말 많은 일이 AI 그리고 로봇에 의해서 정말 많이 없어집니다. 이걸 되게 망상에 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기 부상열차, 지금 대구에 있는 3호선 있죠. 저거 사장님들 초등학교 때나 혹은 20대 때 저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자기 부상열차. 저 처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 3호선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위에 떠다닌대요. 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고등학교 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얇은 기둥을 막 세우더니 정말 자기 부상열차 같은 거를 하겠다고 막 짓고 있는 걸 보니까 되게 놀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당연하게 잘 다니고 있고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20대 때 20년 전에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사장님들 선 안 달린 전화기가 있다는 것도 못 믿겠는데 전화기 카메라가 있는 것도 못 믿겠는데 이걸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것도 못 믿겠는데 이걸로 게임을 한다는 것도 못 믿겠고요. 근데 지금 이거 너무 당연하지. 이거 못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나온 것보다 더 큰 변화가 반드시 올 미래가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AI, 로봇 이런 것들이요. 단순한 일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일이 있죠. 없애버려요. 공무원들의 일을 굉장히 많이 대처해버리고요. 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직업이 없어도 상관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애터미는 영향을 받지 않는 정말 거의 유일무이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게 너무 많죠.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요 막 정말 3시간 4시간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스폰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스폰서가 대신 설명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돈을 아직 안 벌고 있는 내가 설명을 하는 건요. 돈이 될 거라는 주장에 불과하지만 돈이 되고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요. 이미 그거를 지나와 봤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입장이 좀 달라요. 그리고 나와 너무 가까운 사람은요. 내 말은 안 들으려고 너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자,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의 입을 빌리는 거죠. 이 부분은요. 스폰서라고 해서 이제 그냥 막 나보다 설명 못하는 사람 데려가지 말고요. 스폰서 중에서도 나보다 설명을 잘하는 분을 데려가라는 거죠. 그렇게 스폰서를 데리고 갔을 때 이 호일러 법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스폰서가 설명할 때 파트너가 잘 듣고 있는지 그거를 신경 쓰지 말고요. 내가 스폰서 하는 말을 잘 들으면요. 분위기 자체가 잘 들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규가 잘 들어요. 근데 잘 듣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뭔가 궁금해가지고 폰을 탁 꺼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습관처럼 파트너도 폰을 딱 꺼냅니다. 왜냐면 우리 습관이거든요. 이거 만지는 거.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지금 만지고 싶었는데 저 스폰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폰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내 친구가 폰을 탁 꺼내고 만지네요. 그럼 나도 그때 이때다 싶어하고 탁 꺼내서 만지는 거예요. 그게 미팅을 망치고 잘 되게 하고의 차이예요. 그런 것들이. 중간에서요. 자꾸 요 친구 잘 듣고 있는지 그걸 너무 신경 써요. 그거 신경 쓸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나중에 스폰서가 된다면 나는 이 상황에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긴장하고 스폰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메모까지 하실 정도로. 자, 저는요.
이 미팅에서 스폰서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전 뭐까지 신경 쓰냐면요. 카페에서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입장에서 중간 역할자 분을 어디 앉으면 좋을지, 신규가 어디 앉으면 좋을지까지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 뒤에, 머리 뒤에요, 벽에 TV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신규가 자꾸 제 설명 듣다가 자꾸 TV로 눈이 갑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TV가 그분 뒤에 있도록 만들어요. 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조금 더 확률을 1%가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간에서 잘 경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뭐 전화 받거나 심지어 어떤 예전에 그 사장님들은 전산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시간은 자기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고 신규가 들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막 그 시간에 업무 봐요. 전산을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파트너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신규는 저 사람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중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를 약간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알게 돼버려요. 우리가 만약에 뭐 국회의원, 대통령 뭐 이런 분이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 해주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 중간에서 안 그러겠죠, 그죠? 근데 그만큼 스폰서가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미팅은 약 확률이 뭐 50%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사업 설명 요령 두 번째는요. 내가 설명을 어느 정도 뭐 노력은 했겠지만요. 그거는 100%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와 강의를 이용하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우리가 신뢰를 쌓고 그분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 나라는 사람의 신뢰 이런 것들을 잘 쌓았으면요. 한 번쯤은요. 회장님 강의, 애터미 미래가치 그 한 개 정도는요. 같이 앉아서 볼 수 있거든요. 그거 한 편을 보잖아요. 그거 한 편 보신 분들은요.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정말로. 대충 봐서는 안 바뀌어요. 집에서 혼자 VOD 틀어놓고 보면요. 생각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충 보고 또 보다가 잠들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고 한 10분 들었는데 봤다고 하고 이러면요.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귀한 중요한 기회를요. 그렇게 날려버리면 안 돼요. 그 한 편을 보게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같이 앉아서 봐야 됩니다.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관리해가면서 봐야 돼요. 그 한 개를 보면요. 두세 개 볼 수 있어요. 그분은. 강의를. 두세 개 보잖아요. 스폰서 만나자고 하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스폰서 이 강의를 몇 개 보고 나서 스폰서를 만나잖아요. 그분은 거의 사업자가 됩니다. 사장님과 같은 사업자 한 명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외에 애터미 미래가치를 같이 앉아서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왜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연구한 끝에 같이 앉아서 같이 안 보는 거 있죠. 자기가 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가 별로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본다고 해서 뭐 깨달을 게 진짜 있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집중해서 안 봤기 때문에, 거기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깨달음이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없을 것이라고 거울처럼 비춰져서 보이기 때문에요.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이 방법을 안 써요. 노트해가면서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요, 이 방법을 안 쓴다고요. 근데 이거는요, 누군가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짜리 상품권 누가 많이 줬다. 너무 좋죠. 스폰서가 만약에 뭔가 도와줬다. 선물을 주거나 PV를 해줬다.
그런 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1000만 원, 1억이랑 비교가 안 될 만큼요, 이 방법을 쓰는 걸 안 쓰는 거는요, 그냥 10억, 20억 차이예요, 완전. 돈으로 비교가 안 돼요. 이런 방법을 안 쓰면요, 사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요,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가치를 발견시켜 주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방법을 놔두고 안 하면요, 진행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같이 앉아서 한 편씩 봐야 됩니다. 자, 차에 퇴근하고 나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 퇴근한 시간에 차다 가가지고요, 커피와 아메리카노 있죠. 아메리카노 한 잔에 해모임 2포에다가 비타민C 딱 먹여가지고 같이 앉아서 카페에서 이어폰 꽂아놓고 같이 들어버립니다. 이거를 막 8년씩 해버렸어요. 저는 봤던 거 계속 봐도 계속 새롭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옆에 있는 새로운 분이요, 이 내용을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분은 다른 분들,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이랑 또 달라요. 새로운 분이에요. 새로운 분이 나는 같은 강의 계속 들었지만 이분이 듣고 어떻게 느낄지를 느껴가면서 옆에서 같이 앉아서 듣기 때문에 8년 동안 들었던 그 똑같은 하나의 강의, 저 그것만 쓰거든요. FM 미래같이. 하지만 8년 동안 들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새로워요. 항상 새로워요. 그 강의를, 그분들은 늘 새로운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그분이 변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게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이분에게 정성을 쏟아부었던 거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에요. 강의를 보여주는 거. 강의 1개 보잖아요. 그 다음 날에 또 찾아가서 2개 보여줄 수 있어요. 2번째 거. 그리고 2개 보신 분은요,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그 다음 날에 또 찾아가도 3개 또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궁금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비전 알게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방법으로 사업자를 만들었어요. 우리 박헌원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박헌원 본부장님과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애터미를 잘 알아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보면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일단 전제로 깔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런 자리, 또 혹은 이제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줌 미팅으로 신규가 있다면 언제든지 기초적인 거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분이 또 뭐 오신다 그러면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은 또 좀 더 맞춰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좋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초교육과정, 오늘 7번째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할 때 꼭 초대하면요, 말을 해주시면 좋아요. 강의가 더 잘 돼요. 좀 더 또렷하게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후속관리. 후속관리는 제품을 우리가 전달했다 그러면 48시간 안에 고객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관리할 때 그분이 좋다라는 말을 그분 입에서 나오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이걸 썼는데 뭐 이거 먹어보니까 어땠어? 물어봤어요. 어땠어? 라고 묻는 게 좋을지, 그거 먹어보니까 진짜 다르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을지,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어때? 대답할 수 있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좀 다르다니까? 진짜 맛있지? 진짜 좋다 아니야? 대답 한 가지만 줬잖아요. 한 가지. 답정료. 사장님들은 후속관리에 있어서 답정료가 돼야 돼요. 답을 내가 사장님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괜찮드나? 안 됩니다. 괜찮드나? 사업이 될락하는 거예요? 안 될락하는 거예요? 죽이지? 따라해보세요. 죽이지? 안 따라하는 거 지금 다 보입니다. 저 다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유도하시라는 거예요. 발라보니까 어떻투노? 어떻투노 그거 하지 마요.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좋지. 왜 이제까지 이거 안 썼는지 진짜 후회된다 이거. 답을 그냥 정해놔요. 거기서 억지로 막 바꾸려고 하는 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와 오늘 진짜 날씨 좋다, 맞지?
날씨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끔 말했잖아요.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제품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보다 나와의 친분을 쌓는 것이 먼저다. 제품을 먼저 꾸겨 넣는 거 좀 어렵습니다. 뭐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좀 이런 영업 부분에 대해서 좀 못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요, 친분을 먼저 쌓는 것을 좀 노력을 하세요. 근데 친분을 쌓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관심이라든지 뭐 그분이 필요한 일손이 되어준다거나, 그래서 미용실 가면 바닥 쓸어드리고요, 식당 가면 설거지 해드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뭐 식탁에 있으면은 그런 거 이제 들고 이제 식당에 다시 빈 그릇들 넣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잘한 것들이라도 이제 드리는 거죠. 제가 이쪽 가게 가면요, 뭐 친해진 가게에서 뭐 비타오백 한 개씩 주는 경우 있는데, 그런 거 잘 먹겠다고 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음 고객한테 가가지고 그분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친분을 쌓아가는 거를 좀 노력을 하면요, 자연적으로 제품을 좀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요. 자, 제품에 대한 비전과 사업성에 대한 비전을 너무 분리해 생각하지 말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죠. 사업적으로 이야기할까? 제품적으로 이야기할까? 이렇게 요것만 딱 말하는 게 아니고요. 둘 다 말하셔야 돼요. 비중만 다르다 뿐이지. 자, 제품의 후속 관리는 꼭 48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써보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게 별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말 안 하고 그냥 에이 다음부터 안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전화를 하면요, 그런 것들을 사장님한테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불만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사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초기 때, 사업 초기 때는 대답을 못 해줄까 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서 전화 자체를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어요. 전화를 하면 안 좋다고 하면 어떡하지? 안 좋다고 할까 봐 전화를 못 하겠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느꼈구나. 그거 뭐더라, 내 그 까먹었는데 그거 내가 지금 다시 그거 보고 내가 그거 니한테 카톡 보내줄게. 바바릭 하고 일단은 말을 못 하겠으면은 다음에 넘기세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료도 보내주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너무 막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뭐 조치를 취해주면 됩니다. 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요, 이렇게 많이 막혀봐야지 다음에 안 막히잖아요. 많이 막혀봐야 됩니다. 자, 사업자 후속 관리는요, 이 회원이 애텀의 핵심 가치와 올바른 사업 방향, 그리고 선진적인 문화를 이해할 때까지 안내를 해줘야 돼요. 세미나, 유튜브, 뭐 미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초교육 과정 이런 걸 통해서 똑바로 알 때까지 계속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그거는 마치 뭐 애가 2살 돼서 이제 걷기 시작한다고 해서 걸을 수 있으니까 혼자서 어디 갔다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자동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걸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험한 것들 다 인지하고 조심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때에서 혼자 놔두죠. 그게 보통은 뭐 8살, 9살이잖아요. 적어도 이 애터미를 하려고 하면요, 8살, 9살이 돼서 이제 혼자 이제 어디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애터미에서도요, 그 정도 수준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너무 어린데 혼자 어디 갔다 오라고 하는 것처럼요, 애터미 확신도 없고 잘 모르는데 누군가에게 애터미를 알리게끔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후속 관리는 제대로 된 상식을 잘 알 수 있을 때까지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알려주셔야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아마 파트너가 성공할 때까지 알려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상담은 이제 다음에 좀 하도록 하고요.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요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금마무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음소거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섬세한 부분까지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이상수 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안내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걸 제가 또 한 번 더 느꼈고,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리더분들이 많이 하는데 정말 현장에서 내가 부딪히면서 몸으로 체득을 하면서 내가 성장해 간다는 것을 제가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도 또 다시 많이 또 나를 점검하면서 또 짚어가면서 강의를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딱 두 분만 스피치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는 성공의 지름길, 다 알고 계시죠? 네. 크게 이름 부르시고 스피치 해주시면 됩니다. 이경순. 네. 저는 지금 두 번, 세 번, 네 번 제가 나갔거든요. 근데 나가보니까 이렇게 예상외로 너무 재미가 있어요. 얘기도 하고, 내가 애터미를 알리기 전에 먼저 알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 팀장님이 오늘 로드 컨택을 하시는 걸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 좀 놀랬고, 저도 한 번 나갈 때 하고, 두 번 나갈 때 하고, 세 번 나갈 때 하고, 내 마음속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뭐 잘 알아서가 아니고, 이제 또 그것이 좀 달라지고 있고, 이렇게 마음이 하여간 좀 달라지고 있고, 이렇게 상대도 한 번 만날 때 하고, 두 번 만날 때 하고, 그 부드러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좀, 내가 요 가게에서 누군가 만나는 거하고, 내가 나가서 만나는 거하고, 그것도 너무 다르다는 것도 좀 느꼈고, 또 의외로, 선뜻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는 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렇게 정반대이신 분도 있고, 정말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느꼈고, 어쨌든 오늘 너무너무 나가는 게 재미있었고요. 오늘 국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경순 사장님. 표정에서부터 너무 네. 재밌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도 다시 잘 되실 거고, 정말 로드 컨택을 해보면 네.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또 내 경험이 내 파트너한테 또 경험치가 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정말 재밌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 스피치 네, 받을게요. 이명 드리겠습니다. 네, 임용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미옥입니다. 네, 이상수 국장님 세심하게 설명해주는 모든 것들이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하면서 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9시 교육 마치고 올라가 훅 찍어봐서 엘리베이터 속에서 누르면서 들어와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점인데요. 제가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1600명이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보도에 있는 사람 숫자가 20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면 10%가 지금 가입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참 너무 소홀하고, 또 지난번에는 투잡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가게를 그만두면 막
만나서 대박을 한번 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마음과 뜻이 몸과 마음이 같이 안 되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시간이 막 짧은 것 같아요. 하루가 너무 짧고 네다섯 명은 만나야 할 것 같은데 두세 명을 만나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고 한 사람에게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만나면 그냥 뭐 다른 설명을 저는 안 해요. 나의 틈이 시작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무조건 마트 체인지를 해서 나도 도와주고 본인도 좋으니까 해보라고 저는 그냥 조금 당당하게 말하는 편이거든요. 그걸 뭐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막 밀어붙이는 유형입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보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이 가지고 있는 인원들의 좀 파악을 오늘 이상수 국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파악을 해서 세심한 진짜 치약을 쓰는 사람, 뭘 쓰는 사람 정말 세심한 부류를 짜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오늘 이미호 사장님한테 진짜 좋은 강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면 항상 정말 적극적이고 정말 대단한 성격을 가지셨다는 거 옆에서 보게 되는데 정말 또 지금은 전업으로 하면서 시간이 이제 많으니까 진짜 스폰서님과 상담과 계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호 사장님, 소피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정말 이제 진짜 사업자들한테 세심하고 꼭 알아야 될 내용들로 이제 국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국장님 또 가는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들으신 모든 사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시에 또 우리가 또 줌으로 또 강의가 있죠. 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